네, 안녕하세요.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이제 6월 3일에는 디웨이브, 퀀텀,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에서 단타 수익이 나서 평균 5.7%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 공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린이의 가장 큰 적, 바로 어떡하지라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라는 게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그 머릿속에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에서 한번 정해 봤는데요. 이제 당초 계획이 없다 보니까 매매를 하면서 수시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개미들은 일단 사고 보는 심리가 있어요. 요게 인제 '어디서 비롯된 걸까?'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욕심이 과하면은 사람을 망치게 되죠. 특히나 인제 주식에서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에 있어 모든 안 좋은 일은 이 무지가 아니라 이 무모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무모한 욕심 때문에 손실이 누적되는 그런 케이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 이 '어떡하지?'라는 심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전개, 요거를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항상 말씀드리는 그 매수의 절대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 매수 첫 타임에 몰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할 매수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매매 계획서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요걸 절대 우습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 사면 바로 수익 날 거야." 그래서 인제 보통은 몰빵을 하죠. 근데 인제 몰빵하면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에이 팔아 버리자." 예. 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개미들은 이 행동을 무한 반복하면서 주식 시장에 계속 돈을 헌납하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매매 계획서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주식 매매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매매 계획과 그걸 이행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매매를 하면서 즉 인제 매수하고 나서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 전에 충분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 후에는 별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 돼요. 차트를 보면서 '아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르지?' 해 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인제 또 생각을 바꿔서 즉흥적인 매매를 또 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화를 부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매매 계획을 매매 중에 세우고 평생 후회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석대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나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인제 흔히 큰손이나 대형 펀드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를 보면은 개인과 왜 차이가 나는지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인제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곧 심리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급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제 나만 못 벌고 딴 사람들은 막 급등주 타 가지고 잘 벌고 그다음에 또 인제 생각지 않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헛가창 또는 이제 장고창을 보면서 몸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대부분의 어떤 개미들의 심리 상태죠. 인제 두 가지를 보시면 매수를 했는데 급락을 했어요. 그럼 '아 이거 어떡하지? 물 탈까?' 계속 보죠. 보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제 후회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걸 못 참아요 본인이. 그럼 스스로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반대 행동이 나오죠. 매도를 해 버리는 거죠.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그럼 인제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또 어떻게 하죠? 또다시 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제 피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포모죠. 나는 별로 못 벌었는데 어떤 손실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축제 분위기예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코어웨이브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인제 일단 참아 봅니다. 참아 보는데 수익이 인제 이게 격차가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인제 꼭지에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럼 꼭지에서 매수를 하면 여지없이 또 물리게 됩니다. 손실이 증가가 되고 이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더니 또 올라가는 거죠. 이때는 인제 뭐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인제 격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제 뭐 다음 행동은 정해져 있죠. 뇌동매매죠. 급등하는 종목, 시뻘건 양봉이 치솟아 있는 종목을 그냥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인제 매수에서 매도까지 요 과정 중에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예. 별의별 상상을 다 하죠. 예. 이 상상을 얼만큼 없앨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수익을 결정한다라고 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아 이거 더 살까? 아니면 그냥 팔까? 이거 추천받았는데 괜히 추천받았나? 물 타면은 본전이 올까? 이거 사지 말 걸 그랬나? 내일 더 떨구면 어떡하지? 그냥 대출 받아서 더 넣을까? 예. 딱 두 배만 가주면 좋을 텐데. 예. 그냥 이거 다른 종목으로 환승할까? 예.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정말 1도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매수 전에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수 전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죠.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사고 나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획 없는 매매의 결과는 결국에는 인제 손실이죠. 그래서 매매 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줄일수록 수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제 매매 계획서를 써 놓고 단지 이대로만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를 인제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획서를 써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사고 밑에서 파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냥 뭐 밑에서 사고 사서 위에서 팔면 되지 않느냐. 예. 차트를 보면서 인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인제 이거를 사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당초에 계획이 뭐였냐고 제가 물어보면은 대부분 답변을 못 하시거든요. 계획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오를 경우 또는 내릴 경우를 모두 상정을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인제 행동을 하겠다.'라고 행동 양식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 바로 매매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인제 좀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계획서 그런 거 안 써도 돼. 뭐 어차피 머릿속에 다 있고 이미 정해져 있어.' 이거는 인제 큰 착각이다라는 거죠. 가격 등락이 거듭되고 심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제 돌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돌발 행동이라는 거는 즉흥적으로 매수를 결정하거나 즉흥적으로 매도를 해 버리는 거죠. 이게 인제 사람 심리라는 건데요. 결국 이 심리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획서를 쓰고 피드백을 하다 보면은 '왜 내가 여태까지 돈을 못 벌었나.'라는 거를 반드시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부자가 인제 다 되려고 하죠. 부자가 되려고 주식을 하는데 이게 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벽이 있어요. 벽이 있는데 여기서 인제 왔다 갔다 벽에 부딪혔다가 다시 또 돌아섰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벽 앞에서. 수익을 못 내고 인제 시장에 "벌금을 납부하는 중이다."라고 써 놨는데요. 이 벽 하나만 우리가 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벽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는 실제로 넘지 못하는 그런 벽인데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를 했죠. "부자가 되는 거는 딱 한 번이면 된다."라는 거죠. 딱 한 번만 이 벽을 넘으면 되는데 그걸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결코 쉽게 잃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잃는 손실이 나는 패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쉽게 잃습니다. 예. 정말 어렵게 막 버티다가 정말 막 여기저기서 진짜 악재가 쏟아지고 '내가 진짜 돌발 악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손실이 나지 않아도 되는 손실을 떠안고 그걸 정말 스노우볼 눈덩이 굴리듯이 키워 가지고 결국에는 깡통을 차는 거거든요. 예.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에 벌금을 내고 있지 않는가? 벌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 심리를 다스리지 못한 죄, 이 죄에 대해서 엄청난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계획서 쓰는 법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별게 없다라고 썼습니다. 별게 없다.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통계를 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6 가지 정도로 인제 간추려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매수 종목을 정하는 거겠죠. 매수 종목을 정하는 거는 이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뭐 누구한테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믹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너무 높은 지점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투입 자금을 정하는 건데 이걸 가장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걸 가장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1억이 있든 뭐 1,00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고걸 어떤 식으로 인제 자금을 정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못 하고 그냥 다 넣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매수를 하면서 그냥 늘려가거나 이런 식의 매매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인제 계획을 벗어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원치 않은 결말, 안 좋은 결말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종목을 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딱 한 종목만 하라는 거예요. 딱 한 종목만. 예. 그 종목을 분할 매수하면서 내가 계획한 그 수익이 날 때까지 또는 어떤 기간까지 들고 있는 거거든요. 분할 매수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고렇게 인제 어떤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적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종목을 분산시켜 버리게 되면 그냥 인덱스가 되는 거거든요. 지수랑 똑같아요. 예. 지수가 올라봐야 얼마 안 오르죠. 예. 대신 뭐 떨어질 때는 얼마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 적은 돈으로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효율성, 수익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할 횟수 정하는 건데 요것도 인제 중요한 거죠. 처음에 뭔가를 인제 추천을 해 드리면 저희 멤버십 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추천을 해 드리면 그냥 거기다 몰빵을 해 버리세요. 근데 고게 인제 2-3일 정도 어 시간을 가지고 분할 매집을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고거를 이제 처음에 매수를 해 놓으면 한 인제 하루 이틀 떨어지게 되면 '추천했는데 왜 떨어지냐.' 요렇게 인제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고거는 매수 방법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정말 최소 5회 정도는 분할을 하셔야 돼요. '내가 1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해볼 거야.'라고 했으면 일 주일 동안 투자를 해볼 거야 했으면 예 최소한 하루에 20만 원씩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뭐 5% 정도 떨어졌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매매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만에 오르는 어제 뭐 코어이브 같이 하루 만에 뭐 급작스럽게 오르는 주식도 있지만은 그 시간을 두고 묵혀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계획을 세워 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어 그걸 인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인제 최종 수익률이나 목표치도 설정을 해 놓는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요런 게 어렵다면은 항상 뭐 댓글이나 멤버십 방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제 실제 매매하면서 기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뭐 인제 수익 기준으로 10회 정도로 나눴다 하면은 뭐 5 월 1 일에 10만 원, 그다음 날 뭐 10만 원, 그다음 날 10만 원 이렇게 넣었다라고 기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뭐 17점 뭐 3 달러에 뭐 얼마를 넣었다.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얼마 정도를 넣었다. 네. 요 정도는 인제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제 금액이 빠지더라도 어 5월 1 일에 뭐 한 주 이런 식으로 2주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고요. 고런 식으로 인제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매매 계획서를 이행을 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납입하고 인제 매매 기간이 종료가 되겠죠. 정해진 매매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피드백해서 다음 매매 계획서에 반드시 반영을 해 줘야 되겠죠. 요렇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에다 몇 자 쓰는 게 전부예요, 사실. 근데 고걸 못 해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벌금을 납부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항상 가급적이면 이 종이 문서 페이퍼로 남겨서 쓰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서가 불가역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문서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제 작은 돈 말고 큰 돈 뭐 부동산 같은 큰 돈으로 인제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종이 문서를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불가역적인 지금 빠꾸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역적이라는 거는. 한 번 한 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다. 내가 사기로 결심했는데 상황 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인제 '아 에이 안 사.' 요런 식의 가벼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항상 통제당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인제 돈을 개미들한테 돈을 빼가는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다른 기술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흔드는 것.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 심리, 마인드에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심리, 우리가 흔들리는 심리의 중심에는 바로 이 무모한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사 가지고 한 오늘 20% 먹어야지. 오늘 30만 원 먹었으니까 내일도 30만 원 먹겠지. 이런 마땅치 않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내용 정리를 해 보자면 매수의 절대 원칙 두 가지예요. 절대 첫 타임에 몰빵하지 않는다.
그리고 매매 계획서를 반드시 써서 거기서 배우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버핏이 말했듯이 "부자가 되는 것은 딱 한 번이다."라고 했어요. 부자가 되는 건 딱 한 번이면은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이 벽을 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